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LG화학과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한번 시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증시 자체가 과거와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로 이제 막 밀어붙이는 장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한 상승세가 어느 정도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저희가 시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증시에 이제 많은 뭔가 이제 감정과 희노애락이 있죠. 그리고 주식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뭐 흥미롭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별 생각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투자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여기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100%의 말들 중에서 사실은 90%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일단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 즉 주식을 상장시켜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온갖 뭐랄까 감언이설과 뭐 사탕발립이라고 하죠.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실 자체는 굉장히 힘들죠. 현실은 여러분 힘듭니다. 원래 멀리서 봤을 땐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힘든데 투자자들을 미래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사실은 사탕발림 그리고 또 과장되게 리액션을 많이 하고 많이 보여주죠. 그래야지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최근에 뭐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도 않나 뭐 그런 걱정이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 시장에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주식 시장에 굉장히 애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재테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랄까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뭐 어떤 투기 자본에 이끌려서 실패를 맛보게 되면 주식시장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업으로 삼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또 이제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근데 뭐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실망을 겪고 저조차도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80%는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인 갑다. 라든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100% 말을 아예 믿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80%는 저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왜냐면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90%는 거의 다 뻥이라고 보면 돼요. 뻥이고 사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뻥인데 사기를 치고 뻥이를 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작정하고 사기를 쳤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엿먹이려고 뒤에서 완전히 엿을 먹이려고 작정하고 사기를 쳤느냐 아니면은 이런 거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안 됐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괜찮은데 첫 번째 경우는 완전히 괘씸한 거죠. 그건 이제 사기꾼인 거죠. 진짜 나쁜 사람이죠. 투자 일을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죠. 이제 성공하면 사업가고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향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주눅이 든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유동성 과잉이 거의 끝에 약간 다다른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 채널에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지금 신용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죠. 신용으로 지금 거의 17조가 돼서 증권사가 신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한도가 다 됐어요. 왜냐면 자기 자본의 거의 뭐 100%에서 200%밖에 돈을 빌려줄 수 없는데, 지금 뭐 그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가 개인들이 그 17조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서 현금을 끌어올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샀는데 신용을 풀 신용을까지 땡겨서 뭐 증권사가 오 그만요 그만요 이렇게 할 때까지 돈을 땡겼는데, 더 이상의 어디서 더 돈이 나올 것인가, 이게 추가로 유동성을 아무리 풀어도 추가로 자금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오겠죠. 돈 들어오는 올 건데 결국은 들어오겠지만 당장에 막 뭐 5조, 10조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죠. 뭐 5조, 10조 이렇게 들어오려면 뭐 부동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뭐 연금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빚을 내서 다른 빚을 내야 되는데, 신용빚이 아니라 뭐 담보대출을 받든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쪽으로 또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뭐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들이 끌어올 수 있는 돈의 약간 맥시멈이라고 치면 100이라고 치면은 거의 한 85%까지 찼다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참기름을 확 부어버린, 참기름이 아닌 찬물을 확 부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콜라가 뭐 수소가 아예 뭐 개발도 못하고 아무 기술도 없고, 그 심지어 뭐 3년 전에 개발했다고 했던 뭐 수소 트럭은 심지어 동력도 없는데 언덕에서 굴렸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지금 니콜라 CEO죠. 밀턴이 지금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사기에 이렇게 휘말렸는데 지금 물러나 버렸다는 것은 뭐 사실상 옆에서 봤을 때는 인정이죠. 그 사기를 쳤다는 것을 책임을 지고 물러서는 거죠. 사기가 아니면 뭐 트럭을 가져와도 되고 뭐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사임을 해버렸으니 이제 봤을 때는 그냥 사기인 거죠. 사기입니다, 완전히. 니콜라 주가도 거의 이제 40% 이제 하락을 했고요. 니콜라에 투자했던 이제 하나솔루션이 오늘 이제 크게 어느 정도 조정을 보고 지금 크게 이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후폭풍이 아주 클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어떤 주식이라고 하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고 하면 신뢰를 어느 정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니콜라 저 주식이 저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미국 시장 전체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유동성으로, 한마디로 여러분 유동성 장세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데 기대심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유동성 장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조짜리 회사면 뭐 최소한 1년에 뭐 1000억을 벌면 10%를 버는 거죠. 아니면 1조짜리 회사면 500억을 벌면 뭐 5%를 버는 거고요. 근데 1조짜리 회사인데 뭐 1년에 10억을 번다, 뭐 이러면 0.1%밖에 못 버는 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 적자가 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안 그래도 미국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니콜라도 사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뭐 다른 주식들, 아주 이제 과도하게 올라갔던 주식들이 실적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과도한 거 아니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급격하게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적 분할,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터리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LG화학이 뭐 석유화학도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지금 비율로 보면 6대 4 정도죠. 배터리가 4, 석유화학이 6 정도인데 배터리가 어느 정도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이제 분할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억하죠. 왜냐면 석유화학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배터리를 분리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입장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카카오, 그러니까 결국은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사실은 실적이 아직 막 받쳐주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재무상으로만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LG화학이 막 한 50조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올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면 실적이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그러면은 뭐 한 3% 정도인가요? 그렇죠. 한 3%, 3%, 4%.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한 3%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석유화학 비중이 아직도 더 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는 이제 저희가 관망세가 굉장히 짙죠. 왜냐하면 지금 니콜라 사기 사건 때문에 배터리 데이죠. 내일 모레 상황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투자자들이 아마 관망세를 급격하게 배터리 데이 때는 무슨 얘기를 할까. 도대체 이제 기대를 잔뜩 올려놓고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가를 액면 분할을 해버린 상황에서 유상증자까지 해버렸죠. 그러니까 자금 엄청나게 지금 끌어온 상황인데 배터리 데이 때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투자가 아주 급격하게 다들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시가총액이 지금 약 한 33조 정도 되네요. 33조인데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33조인데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냐면 한 4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실제로는 1.5%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집중하셔야 돼요. LG화학과 카카오가 고평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평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실적에 비해서 기대심이 굉장히 큰 상태고 기대심이 굉장히 큰 상태이면서도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어떤 미래의 기대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유동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대심이 과하고 물론 수익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 관리를 할 구간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미래에 대해서 지금 뭐 카카오나 LG화학이 내일 또 언제든지 또 5% 이상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시장에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유동성이 약간 뭐랄까 1에서 100이면 거의 한 85에서 90% 목까지 찼다. 신용 잔도도 거의 최대로 올라간 상황이고 미래 기대심도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점점 뭐랄까 위험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투자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년 초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카카오뱅크를 곧 이제 내년 초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월이죠. 9월이니까 10, 11, 12에 충분히 뭐 한 4달 카카오뱅크가 사실은 뭐 굉장히 지금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데이 때 아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시장도 유동성 장세고 우리나라도 유동성 장세인데 니콜라의 사기 사건과 플러스 유동성의 어떤 빚에 지금 거의 이제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는 굉장히 공격적인기보다는 약간의 한풀 꺾인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험 관리를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투자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